설날에 며느리 수지는 차별과 서러움에 북받쳐 끝내 시댁을 가출하게 되고 시아버지는 다음 날 전화로 며느리한테 아가야 많이 보고 싶구나 하는데 며느리 수지는 저도 사람인데요 하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니까 당연한 거야. 며느리는 참는 거야 하며 자신을 감싸고 시누이는 모질게 며느리 수진한테 야, 말 조심해. 여긴 내 친정이 아니야 하고 내뱉는데 순간 수진의 눈빛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 집이 제 지옥이었나 봐요. 새해 설날 며느리가 가출하는 기막힌 사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설날 아침에 한 집안에 두 개의 풍경이 공존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새벽부터 며느리는 음식 준비로 바쁜 주방과는 달리 거실에서는 웃음과 선물 이야기만 오가고 있고 며느리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는 서러움에 드디어 며느리가 폭발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새해 명절 설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주방은 명절 음식 준비로 음식 냄새로 가득했으며 며느리 수지는 새벽 4시부터 일찍 일어나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명절상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며 손끝 감각은 이미 많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주방과 사뭇 다르게 고생하는 며느리에는 안중에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잘제잘 웃으며 신나게 이야기로 꽃 피우고 있는데 시누이가 엄마, 이거 내가 말한 그 브랜드야? 시어머니는 그럼 내가 좋아한다니까 준비했지. 며느리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음식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며느리한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선물들이 놓여 있고 누구의 선물인지 선물의 상자 크기부터 다릅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었고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 있는 며느리한테 선물을 내밀며 자, 수진이 선물은 이거 하며 주는데 상자는 작고 가벼운데 며느리는 두 손으로 받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으며 마음에 정이 담긴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영자야. 시어머니는 왜요? 시아버지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 먼저 열어봐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며 말하는데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아버지, 왜 또 그런 말씀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한테 좋은 선물이 아닌 것에 불만이라는 걸.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을 때 수지는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옷가지를 주섬주섬 가방에 넣으며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현관에 전등 불이 켜지는데 전등을 켠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밤에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내심 놀라며 며느리 보고 아가야 어디 가니? 며느리는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시아버지는 오늘 하루 내가 집에 있던 시간이 주방에 있던 시간이 더 길더라 하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수지는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쏟는데 시아버지의 한마디 나는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미안하구나 하는 시아버지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동안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와 서러움 때문에 고개를 숙여 흐느낍니다.
그렇게 며느리 수지는 시아버지의 말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서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그동안의 일들 미안함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음 날 무슨 일이 날지 모두들 잠든 채 밤사이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밤에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고 밤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면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며느리 수진은 이 서러움과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복수하게 되는지, 그동안의 서러움과 수모에도 드디어 집안 균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설날 아침과는 달리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침에는 밝고 조용하게 떠올랐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 분위기는 별일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주방에 있던 며느리 수지는 오늘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침 시아버지는 전날 밤에 며느리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가방을 들고 나섰던 그 모습이 아직도 시아버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직 씻지 못한 그릇들이 남아있고 행주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치 집 분위기는 이제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녀간의 대화를 나누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에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지만 시선은 화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꺼냅니다. 시누이는 엄마, 수진 언니 아직 안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명절 끝났다고 늘어졌나 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어제 아침에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먼저 열어봐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 말이 그저 잔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시어머니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싶어 안방 며느리 방으로 간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자 방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옷장문은 반쯤 열려 있고 며느리 수진이 늘 쓰던 가방은 없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심장이 덜컹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설마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시아버지는 현관으로 가서 아무런 말 없이 현관 신발 쪽을 응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발장 한켠에 놓여 있던 며느리 수진의 신발이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어젯밤에 생각났던 기억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합니다. 시아버지는 어젯밤 밖으로 나가려는 며느리를 자신이 붙잡았어야 했는지 아니면 보내줬어야 했는지 지금도 뚜렷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안감에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데 시누이는 대뜸 아니 언니가 설날에 집 나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는 나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어젯밤 집을 나온 며느리 수지는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수지는 시댁집을 나와서는 근처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각자의 설날을 보내러 바쁘게 움직이지만 수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에 가자니 엄마한테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고 남편에게 전화하자니 어제까지 쌓인 일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작고 가벼웠던 그 선물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상자. 수지는 그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 깊숙이 넣어버립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르게 변하게 되는데, 시아버지는 늘 집안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지만 오늘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외투를 챙겨 입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디 가세요? 시아버지는 아가를 찾으러.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오늘처럼 남편의 등이 이렇게 크게 느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는 참고 있던 전화를 걸게 됩니다.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리게 되고 발신자는 시아버지로 뜨는데,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수진이 먼저 조심스럽게 여보세요 하는데, 시아버지께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야, 지금 어디 있니? 많이 보고 싶구나.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수진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수진은 저도 사람인데요 하면서 말을 더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시댁의 집안에 퍼지는 불안감은 전화가 끝난 뒤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명절이니까 당연한 거야. 며느리는 참는 거야 라고 여기는데, 그 말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과연 이러한 생각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룻밤을 밖에서 지샌 며느리는 그날부터 며느리 수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집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시댁으로 다시 돌아올지, 완전히 떠날지, 혹은 이 집을 흔들어 놓을 선택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며느리 수진은 이 서러움을 어떻게 되갚고 극복하게 될까요? 이어서 이 집안 며느리 수진의 음모에 의해 시댁 집안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며느리 수진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순간 말을 멈춥니다. 수진은 인사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에 섭니다. 수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도망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짐 정리하러 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시어머니, 비웃듯이 정리? 내가 뭘 정리해? 며느리가 감히? 수진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 수진은 맞아요. 며느리 주제에 너무 오래 참았죠. 시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시누이야, 말 조심해. 여긴 내 친정이 아니야.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바뀝니다. 수진, 그래서 이 집이 제 지옥이었나 봐요. 시어머니, 그래, 다들 힘들어. 나도 며느리 때 다 겪었어. 수진의 숨이 멎는다. 다 겪었다는 말에 그 말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수진이, 어머니, 다 겪으셨다면 왜 똑같이 하세요? 그 순간 주위의 분위기가 확 싸늘하게 바뀝니다. 시어머니, 뭐라고? 시누이가, 언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수진 남편도, 수진아,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은 이미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수진, 저는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무시당하는 게 아팠어요. 남편 무시? 엄마가 너 무시한 적 있어? 수진, 선물 상자 크기부터 달랐어요. 그 말에 시누이가 코웃음을 친다. 시누이, 그걸로 이렇게까지?
수지는 그게 처음이 아니니까요. 남편은 한숨을 쉰다. 그 한숨은 수진의 마음을 더 무너뜨립니다. 남편은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너도 예민한 거 있어. 그 순간 시아버지가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시아버지, 그 말 제일 조심했어야 했다. 남편, 아버지, 왜요? 부부 사이에 솔직한 말도 못해요? 시아버지, 내가 솔직한 게 아니라 편한 쪽만 보고 있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수군거리는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 요즘 며느리들 다 저래. 시누이, 그러니까 오빠가 좀 잡았어야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잠시 후 며느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시아버지다. 시아버지는 아가야 하며 문을 열자 수지는 아버님, 제가 너무 욕심이었나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젓는다. 시아버지는 욕심은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에 붙는 말이 아니다. 그 말에 수지는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어머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우린 다 참고 살았어. 며느리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칩니다. 수지는 그래서 어머니는 며느리 잡는 사람이 되신 거고요? 거실이 술렁입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수진이 어머니가 당한 거 저한테 그대로 돌려주신 거잖아요. 그게 전통이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 마음이 편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수진이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뭔데 자꾸 그러는 거야. 또 뭐야?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항상 늦게 나와요? 남편, 뭐? 수진, 제가 혼자 당하고 있을 땐 조용하다가 내가 말하면 중재자인 척 나오잖아요. 남편은 불쾌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남편은 내가 좀 참았으면 될걸. 왜 이렇게 일을 키워? 그 말에 수진의 참고 있던 인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수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수진 날카롭게 참으라고요? 설날 새벽 4시부터 혼자 일하면서 고생하는 며느리한테는 안중에도 없이 사람 차별하는데 무엇을 더할까요? 시누이는 누가 시켰어? 내가 며느리잖아. 수진이 웃습니다.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수진은 그러니까요. 전 사람이 아니라 일만 하는 며느리였네요.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시어머니, 그래도 밥 먹고 살았잖아. 집도 우리가 줬잖아. 그 말에 수진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서면서 수진, 그래서요? 돈값 치르듯이 살았잖아요, 저.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작게 말합니다. 시아버지, 그만하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 못한 거야. 모두가 즐겁고 함께 일해야 하는데 며느리 아가 혼자서 고생했어. 시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하구나.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서로 즐겁게 지내자. 아가야, 내가 약속할게. 수지는 아버님, 그동안 말 안 한 게 평화를 지키는 중립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떨굽니다. 수지는 저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지는 미리 연락해 놓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바람 쐬러 나간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자 수진의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겁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리고 남편의 전화 문자가 뜹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인 후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야? 왜 빨리 집에 안 들어오니? 하고 조급하게 말합니다.
수지는 나 변호사 사무실이야.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호사 사무실이란 말에 흥분하여 뭐라고? 신우이. 오빠 장난이지? 남편은 수진아, 왜 그런 데를 가? 수진.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어. 과연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모두가 함께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나를 심란하게 만들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내가 앞장서서 모두 즐겁도록 할게. 여보 정말 약속할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지는 나한테 시댁집은 집이 아니었고 시댁이 가족이 아니었어. 그 말에 남편의 손이 떨립니다. 수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수지는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남겨진 거, 선물 차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서러운 폭로였다. 수지는 그런데 제일 아팠던 건 당신이 항상 그걸 별일 아닌 일로 만들었다는 거야. 남편은 아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반박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화기에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혼, 그깟 집안일로 하고 소리칩니다. 수지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지는 그깟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시아버지에게만 따로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진의 얼굴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안하다, 아가야. 수지는 아버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시아버지는 그래. 수지는 그런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그래, 미안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진심이야. 한편 시댁집에서는 자신들이 잘 못한 줄은 알면서도 화가 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신우이.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남편은 엄마 그만 좀 해. 시어머니는 뭐라고? 남편은 이건 엄마 잘못도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시어머니는 너 지금 내 엄마 편 안 드는 거니? 남편은 이게 지금 누구 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수지는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받습니다. 이혼 소송 종이 한 장이 지난 10년 생활을 부정하는 것처럼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수지는 펜을 쥐고 한참을 멈춰 있습니다. 그때 문자가 옵니다. 발신자는 시아버지. 아가야, 내일 다 같이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다음 날 가족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가족이 아니라 당사자들이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오늘은 다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수지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 말 하나하나가 사람 마음을 울립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침내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침묵한 죄도 같이 말하겠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랍니다. 그날 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들춰내어 속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서명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미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게 변했습니다. 과연 수지는 서명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선택을 바꿀까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서류. 수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 흉내 안 낼게요. 시어머니가 외칩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수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수지는 사람이니까 나가요. 그날 모두가 모인 거실 분위기는 더 이상 평온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법정처럼 차가웠고 모두가 편히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신문실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꺼내놓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침묵 속에 며느리 수진은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진 남편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아내 수진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을 돌려버렸고 신우이도 화가 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가 정적을 깨우며 조용히 울립니다. 변호사는 이제 서로 서명만 하시면 법적 절차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 말에 남편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지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립니다. 수지는 서명하기 전에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한마디 합니다. 시어머니, 뭘 더 말하려고 그래.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저는 이 집에 사랑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일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수지는 명절에 제가 없어도 음식과 밥은 잘 되잖아요. 제가 울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잖아요. 그 말 하나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편이 마침내 고개를 들며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꼈어? 그 말이 아내 수진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아내 수진은 그 말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주는 것이에요. 수진의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이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선물 차별도 모질게 내뱉는 말도 내가 혼자 버티는 것도 말이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시어머니는 여보, 시아버지, 그런데 나는 말하지 않았다. 가정 평화를 지킨다고 착각했다. 그 말을 하면서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시아버지는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 가해자를 돕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거실의 정적 속에 신우이가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신우이는 나는 명절에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자리인 줄.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 신우이는 스스로도 놀란 듯합니다. 신우이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언니를 힘들게 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집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침착하게 버티고 싶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도 그렇게 시집살이 다 겪었어. 며느리 수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말합니다. 수지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며느리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 수진을 애틋하게 딸처럼 바라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 못해서 이 말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정이 담긴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나는 침묵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건 내 편을 들지 않는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남편은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미안했어 라고 합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결정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수진이 펜을 듭니다. 순간 모두의 숨이 멎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수진은 저는 용서를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여러 말들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음식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들고 선물은 공평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은 음식 만드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것으로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떨구고 남편은 아내 수진의 고마움에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수진은 당장 모든 걸 믿진 않겠어요. 그래도 사람은 뉘우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보고 싶어요.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서 서로의 마음에 있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처음으로 서로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서로 털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받고 싶다면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에게, 모든 어머니에게, 그리고 모든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늦었어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연으로 만나요.